안녕하세요.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리플사에서 2020년 2분기 XRP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요. 보고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봐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리플사에서 말한 부분이 바로 이거입니다. XRP 프로그래매틱 세일이 이제 계속적으로 중지가 됐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 판매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2020년 2분기 XRP 총 판매량은 32.55 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전 분기는 1.57 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총 판매가 한 30배 정도 된 거죠. 1밀리언에서 32밀리언이 된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리플사는 프로그래마틱 바로 거래소 판매를 계속적으로 중단을 했고 이제 리플렛의 ODL 고객들에게 증가된 XRP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분과 같은 그런 장외 판매, OTC 판매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추가된 유동성은 새로운 송금로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서 ODL 성장에 아주 필수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OTC에서 판매된 것들은 XRP 유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문장을 보시면은 건강하고 정돈된 XRP 마켓은 고객의 비용과 리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리고 유동성 프로세스 안에서 리플사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XRP 마켓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금융기관이 리플렛의 ODL 서비스를 활용했을 때 XRP 마켓에 더 많은 유동성이 추가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즉 리플사는 세컨더리 마켓에서 구매자였고 마켓 가격으로 미래에도 계속 구매를 수행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리플사에서 왜 XRP를 매수를 하나?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저도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1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1번이라는 것으로 또 설명이 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번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XRP 구매와 판매는 XRP2 LLC라는 곳으로 통해서 지금 수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리플사의 자회사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리플 자회사인 XRP2라는 곳은 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라는 곳에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알아본 바로는 FATF를 지금 법률에 따라서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욕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오브 파이낸셜 서비스 금융 서비스의 그 뉴욕 당국의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XRP2 LLC라는 곳을 제가 살짝 조사해 보긴 했는데요. 리플사하고 같은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단지 리플사에서는 XRP를 이렇게 팔거나 매수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것을 되어 있지는 않는 거고요. 따로 만든 겁니다. 따로. 왜냐면 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다시 법률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XRP2라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XRP2를 통해서만 XRP를 구매하거나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든지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리플사에서 매수도 한 정황이 이제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일즈 서머리, 이제 판매 요약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2020년 1분기에는 1.75 밀리언이라고 그랬죠. 이제 OTC 판매라고 나오는데 OTC 판매가 2020년 2분기에는 32 밀리언 달러로 거의 30배 정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탈 세일즈도 30배 똑같죠. 바로 프로매틱 세일즈는 앞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뭐 글로벌 XRP 볼륨이라고 나오는데 뭐 ADV XRP는 솔직히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토탈 XRP 볼륨 같은 것도 솔직히 어떤 볼륨인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가지고 이거는 설명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 도표 위에 보시면은 이제 글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토탈 세일즈, 총 판매량 나오는데 OTC만 이제 보여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판매가 뭐라 그럴까요? 분기당 크립토 컴페어 탑 타이어 볼륨에서 18 bps로 이제 끝매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 분기와 이제 비교가 되어진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0.6 PBS와 이제 비교가 되어진다고 보여지는 건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BPS라는 게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비트 퍼 세컨드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속도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데이터 속도가 빨라졌다는 이야기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좋아졌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T에 보고된 XRP 데일리 볼륨은 2019년 1분기부터 이제 1분기보다 2020년 2분기까지 이제 쭉 보면은 데일리 볼륨이 감소를 했다라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평균 11 볼륨은 1분기에 32 밀리언 달러고 2분기에는 196 밀리언 달러로 이제 보고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된 것은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빨간 선으로 된 것은 DADV라고 하는데 저는 뭔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요 뒤에 검은색 그 바가 있죠? 검은색 바, 날짜별로 검은색 바가 있는데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결국 XRP 볼륨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가격은 그대로인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근데 이게 2분기였기 때문에 3분기에는 아마 많이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지금 가격도 올라갔고 거래량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3분기에서는 앞으로 더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은 2분기 동안에 XRP 데일리 수익률 표준 편차가 3.0%로 1분기에서는 6.2%였는데 변동성이 감소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여주는 거는 변동성의 추이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X축은 날짜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Y축은 퍼센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는 X축 오른쪽으로 갈 때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은 낮아졌다. 가격이 별로 변동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XRP 분기별 변동성은 비트코인보다 낮고 이더리움보다 낮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3분기에는 변동이 되겠죠. 3분기에는 차트 모양이 지금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아마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에스크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에스크로는 2분기 동안 총 3달이죠. 3달 동안에 30억 개 XRP가 풀리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다시 에스크로로 들어간 게 26억 개 XRP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4억 개만 시장에 풀리게 된 거죠. ODL 볼륨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ODL 볼륨은 1플랫 볼륨에서 20% 가까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ODL의 자체가 20%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플렛에서는 이 ODL 트랜잭션 볼륨이 작년하고 1년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11배나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리플렛 안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보겠는데요. XRP의 합병과 그 다음에 유동성 업데이트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면은 유동적 그리고 견고한 마켓의 개발은 ODL 성공이 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분기에서 XRP 마켓의 건강을 기여하는 수많은 합병을 이제 보여줬다고 합니다. 뭐 참고로 보면은 바이낸스에서 XRP 옵션 계약 거래를 옵션 거래를 시작했다는 거 이제 표현해주고 있고요. 또 파생 공간에서 XRP 페퍼추얼이라는 건데 저는 잘 뭔지 잘 모르겠어요. 2020년 4월 후업이 DMS에서 XRP 페퍼추얼을 런치한 후에 탑5 파생 상품에 이제 모든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탑5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후업이 안 싸서 잘 모르겠습니다. 2020년 2분기에 이거 뭐라 그럴까요? 추가로 주목할 만한 합병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놨는데 제가 네모칸에 지금 채워놨죠. 네모칸에 보면은 시그넘뱅크가 나오는데 처음 완전 규제된 암호화 은행인 시그넘 은행은 XRP를 높게
그 규제된 커스터디 솔루션과 금융 플랫폼에 이제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커스터디하고 금융 플랫폼에 XRP를 추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뭐 비슷하게 제로 해시라는 부분에서 뭐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가 US 마켓에 허용 어세스를 할 수 있도록 XRP를 세틀먼트 플랫폼으로 이제 통합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합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럽에서 가장 큰 통신 제공 업체 중 하나인 스위스 블록체인은 이제 넓은 사용 케이스를 위해 XRP 레저의 그 사업이 액세스 가능하도록 하는 뭐 DAPPI 뭐 플랫폼 위에서 성공적으로 XRP를 런치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네요. 나중에 좀씩 좀 알아보도록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은 모바일 결제는 이제 지갑 안에 XRP 통합을 완료한 업홀드에서 XRP 이제 뭐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가 이해는 되는데, 시그넘 뱅코도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는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가네요. 그래도 이런 어떤 화병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리플사에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XRP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특히 파생 상품 공간에서 탑3 디지털 자산과 같이 현재 지금 탑3 디지털 자산에 올라간 것 같이 XRP를 더욱 굳게 건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건강성과 유동성을 포함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동성과 볼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짧게 정리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요. 전체 유동성과 볼륨에 관해서 지금 XRP를 30일 볼륨을 이제 측정을 했는데, 다섯 번째로 많이 거래된 디지털 자산으로 이번 분기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많이 거래된 디지털 자산이니까요. 지금 총 암호화폐의 전체적인 거에서 30일 볼륨을 측정했을 때 다섯 번째로 많이 거래된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 볼륨은 2020년 2분기에 전체 디지털 자산 볼륨이 하락을 보여줬지만 XRP 볼륨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2분기에 다른 자산의 볼륨보다 XRP 볼륨이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제가 볼 때는 XRP 볼륨이 적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그냥 똑같은 볼륨으로 유지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XRP 레저는 총 트랜잭션이 85 밀리언 달러를 넘게 보여줬고, 그리고 XRP의 조정된 변화 가치 비율이 뭐 200.512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분기의 모든 디지털 자산 중 최고이다 이제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XRP 레저의 총 트랜잭션 수수료가 2138달러라고 합니다. 트랜잭션 수수료가 굉장히 그래도 적게 나오죠.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굉장히 적게 나온 거, 워낙 이 수수료가 저렴한 거 여러분도 아시는 거 계시잖아요. 근데 보고서에도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분기 모든 디지털 자산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도 보시면요, 뭐 지난 보고서와 이 블로그에서 XRP는 비용이 적게 든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산보다 더 안정적이고 빠르다, 이제 XRP의 장점에 대해서 또 강조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2020년 3월 초 코비드19로 안 좋은 시장 동안 XRP 사용하는 국제 그 교환 전송이 증가했다라는 증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XRP를 해외 송금이 이제 증가했다, 이제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줄 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네모칸 안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리플사는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과 나눠진 뭐 글로벌 페이먼트 마켓의 효율성을 가지고 오는 도움이 되는 XRP의 능력을 굳게 믿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리플사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시장 안에 효율성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글로벌 페이먼트 마켓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그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XRP의 능력을 굳게 믿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XRP를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2분기 보고서를 통해서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에 여러분 잘 아시죠? 6월에 페어 아이디가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페이 아이디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뭐 스프링에서는 46개 이상이 되는 회사들에게 XRP를 포함한 어떤 페이먼트 네트워크와 통화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기 위해 유니버설 페이먼트 아이디인 페이 아이디를 게시했다고 합니다. 소개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페이 아이디가 바로 46개 회사들 넘게 이제 소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뭐 블록체인.com, 빗페이, 그다음에 브레이브, 뭐 플러터 웨이브, 빅고, 고페이, 그다음에 케어 앤 머리시콥라고 하는 부분에서 포함해가지고 46개 이상 되는 회사의 페이 아이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분기 보고서만큼은 한번 주식에서 제가 신경을 썼던 것처럼 리플 마니아에서도 한번 신경을 써보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해보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전체 문서를 한 번에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플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직접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2분기 보고서만큼은 특별하게 제가 한번 제작을 해봐서 지금 여러분께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실 더 편하게 하려면 여러분들께 생방송을 하든지 바로바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설명을 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업로드하면 되지만, 좀 분기 보고서는 그래도 조금 한번 제대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편하시고 요약이 된 부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 편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들으시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도 조금씩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분기 보고서를 잘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리플사가 그래도 판매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ODL의 활용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좋아 보인다. 이제 전염병 사건 이후로 좀 많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더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이제 3분기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송을 이렇게 이제 마치려고 하고요. 뭐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거는 보고서 같은 거는 그래도 좋은 내용 이라기보다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신경 써서 영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투자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